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에 이제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요. 가정부와 고종이 황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황제 즉위식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 조선이라는 국가는 보면 왕이 다스렸던 국가였는데 비해서 이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 조선에서 국가 명칭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고 우리가 이제 황제 국가가 되었다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고종이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고종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연호를 쓰게 됐는데 그때 썼던 황제 연호가 광무라는 이 황제 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을 가리켜서 광무 황제라고도 불렀고 고종이 추진했던 개혁을 광무 개혁이라고도 불렀었죠. 자, 아무튼 간에 가정부는 이렇게 그 대한제국 때 고종이 이렇게 이제 추진했던 것을 광무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거 관계된 설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에 마한을 병합했다 되어 있는데요. 마한을 병합한 것은 백제의 근초고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닐 것이고요. 별무반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윤관이라는 장수가 여진족을 격퇴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고요. 3번에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네, 그렇죠. 방금 여기 나와 있던 이 광무개혁과 연관해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에 개성공단을 조성했다 돼 있는데 이거는 현대시대 때고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다음 5번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땅과 백성들을 당시 고려 말기 때 권문세족들이 너무 이렇게 침탈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공민왕 때 추진했던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요. 자,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건을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럼 사건이 무엇인가?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니까 우정국 개국 축하위원회 발생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개입으로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고, 3일 동안의 상황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힌트가 나와 있죠? 3일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우정국 축하위원. 그리고 청의 개입을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 네, 갑신정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1884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을 누가 이렇게 주도했었습니까? 네, 바로 이 급진계파들이 추진했던 정변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이 청나라 간섭을 몰아내고 적극적인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급진계파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 그 다음에 뭐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이 났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를 보면은 자, 1번에 김옥균 등 급진계파가 주도했다.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삼정이정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했었죠. 세도 정치 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설치했던 기구였습니다. 1862년도에 이제 설치가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3번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돼 있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거는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운용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었죠. 4번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좀 가리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국채보상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추진이 되었고 대구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당시 일제 지었고 있었던 빚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빚을 국민들이 갚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고요. 5번에 기묘사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다 되는데 기묘사화는 보면 살인과 홍구파 간의 갈등에서 조선시대 때 이 홍구파가
살인파를 공격했던 사건을 가리켜서 사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화가 김효사화였는데 김효사화 때문에 당시 살인파의 대표 격이었던 조광조가 제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니까 13번은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가 여러분들 보니까 지난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됐다. 유엔에서 이렇게 결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거, 50 총선거를 통해서 개설했다. 이거는 바로 1대 국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여러분 출발할 때 세워졌던 국회를 바로 이제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대 국회가 여러분들 있었던 때가 보면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1대 국회 했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던 겁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었고요.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나서 반민특위라는 조사단을 만들어서 친일파들을 처벌하고자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경찰이나 이승만의 방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1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선택지도 보면은 1번에 단발령을 공포했다라고 되어 있죠. 단발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을미개혁 때 추진했던 것이고 1895년도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한인의정서를 체결했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제가 러일 전쟁에서 자기들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조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904년도에 러일 전쟁 직후에 이렇게 맺었던 조약이기 때문에 역시 아니고요.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 6조를 결의했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독립협회랑 관계된 설명입니다. 역시 아니고 5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되어 있는데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했던 거는 당시 한국인 남학생들이 일본인 남학생들하고 이제 싸움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경찰들이 이 한국인 남학생들만 심하게 처벌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학생들이 민족적인 감정에서 크게 이제 반발했는데 그 반발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에 당시에 우리 이제 단체들 중에서도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은 신간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에 이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살짝 보니까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단체가 특징이 뭐냐 보니까 사촌 옥관빈의 권유를 입회했다 되는데 옥관빈이라는 사람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통해서는 어떤 단체인지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다른 목적을 보니까 민중계몽과 국권 회복이 있다라고 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독립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을 달성하는가 보니까 서간도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했었다 되고 공화정책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리고 비밀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특히 보면 서간도에다가 그 무관학교를 세우려 했다. 그러면은 가장 생각나는 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리고 신민회는 특징이 보면은 공화정을 추구했었죠. 자,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아직까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민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 단체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비밀 조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신민회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신민회의 주요 인물로는 안창호나 양기탁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여기 지금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신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학교를 세웠었는데 뭐 대성학교, 그다음에 오산학교, 그리고 여기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신흥무관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서도 좀 특징적인 것은 네, 자기 회사, 이거 도자기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태극서관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책을 간행하는 그런 서점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민의 여러분들 결국 일제에 발각이 되어서 일제가 결국에는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 일본 총독이 데라우치였는데 그 데라우치를 암살시키려고 하는데 이 신민의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하는 억울한 우명을 씌워서 신민의 회원들을 대거 잡아들여서 고문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백오인 사건이었고 이걸 통해서 결국 신민회가 해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선택지를 보니까 정답은 바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하는 2번이 되겠죠. 1번에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돼 있는데 자, 창간했던 거는 서재필에 있었고요. 이 독립신문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던 거는 독립협회겠죠. 그래서 관계가 없고요. 3번에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보면은 당시에 우리 민족신문으로 이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있었는데 이 분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추진했던 운동이었고 이거는 이제 민중 계몽을 위해서 이렇게 좀 추진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연통제랑 교통국을 조직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통제는 비밀 행정 조직이고 교통국은 비밀 연락망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에 전라도 각지 집강소를 설치했다. 집강소 그러면 이거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시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니까 가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때 여러분들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던 정부를 찾으면 되겠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때 추진이 되었던 운동이고요. 이 운동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때 산업화랑 도시화가 적극적으로 펼쳐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좀 개발되고 발전이 되었었지만 당시에 농촌은 여전히 좀 낙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도 우리가 근대화시키자. 그 농촌도 좀 가난함에서 이제 벗어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 새마을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보면 1970년대 때 추진이 되었고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정부 때 추진이 되었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거는 1988년도입니다. 관계가 없고요.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됐다. 이건 이승만 정부 때 한국 전쟁 때죠. 그래서 1950년쯤이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 말기 때 일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침략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악질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고 자 4번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 했는데 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7년도였어요. 참고로 1차 경제개발 계획이 1962년이었고요. 2차 경제개발이 196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됐는데요. 자, 이거는 1905년도에 했던 것이고요. 일본이 그럼 당시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가 쓰고 있었던 대한제국이 쓰고 있던 화폐가 이제 백동화라는 화폐였거든요. 백동화라는 화폐를 전부 다 이제 일제식의 일본식 화폐로 바꾸었던 거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폐가 여러분들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권한들이 대부분 일본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박탈당하는 그런 것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니까 16번은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라고 돼서 일제 시대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했던 이 시기에 되는데 국가 총동원법은 여러분들 1938년도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1938년도에 국가 총동원법을 하면서 한국인들도 이제 전쟁터에 총알 바지 내지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많이 이렇게 전쟁터에 뭐 일하러 이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위안부를 끌고 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법으로 제정했던 것이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제 말기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일제가 여러분들 이 한국을 당시 통치했던 시기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이렇게 나눠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차는 여러분들 1910년대였고요. 이때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힘으로 누르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3.1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2차는 1920년대부터 통치 방식을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한국인들한테 뭔가 잘해주는 척 했던 거죠. 한국인들을 뭔가 좀 기만시키고 친일파를 육성했던 그런 정책이 2차였고요. 나중에 일제가 1930년대가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중국을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자,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전쟁에 필요한 총알 바지들이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1930년대부터는 3차 이제 정책이라 해서 이때부터는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전쟁터에 이제 한국인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 총동원법도 바로 3차 때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일제 말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3차의 그 일제 통치 정책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와 관계된 설명은 5번이 됩니다.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되었다. 그러니까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으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황국이 일제,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하와 백성이 되는 것을 암기시키면서 한국인들한테 너네는 일본인이야 하는 걸 계속 주입시켰던 것을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것이 네,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에 보면은 일본의 별기운이 창설되었다 하는 거는 당시에 보면 조선이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1880년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군국기무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추진했던 기구로 설치됐고 이건 1894년도입니다. 육조직계제가 시행되었다. 자, 육조직계제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왕 때 태종이나 아니면 세조 때 시행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4.4 5입 개헌이 단행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승만이 당시에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헌법을 바꾸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1952년도에 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의열투쟁이 앞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열투쟁이란 거는 일제의 뭐 높은 관리들, 고관을 암살하고 일제 기관을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폭탄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제의 그런 높은 관리를 암살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나타냈던 투쟁을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열투쟁을 벌였던 단체는 일제강점기 때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보면은 의열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 두 단체를 보통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열단 같은 경우는 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었고요. 당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자, 조선혁명선언을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네, 투쟁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의열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는 네, 김상옥,
그다음에 김익상, 나석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김구가 조직을 했었고요. 주로 이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는 네, 이봉창, 그다음에 윤봉길 이런 분들이 있죠. 두 가지 단체 좀 구분을 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만주에서 김원봉이 조직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의열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의열단하고 관계된 선택지를 찾으면 되는데, 네, 바로 5번이 나와 있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다. 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번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되는데요. 이거는 독립협회랑 관계된 설명인 것 같고요. 2번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이승만이 당시 미국에 있으면서 설치했던 네,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3번에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억울하게 죽은 교주를 다시 복구시켜 달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거는 동학에서 했던 것이고요. 4번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이 배경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밑줄친 시위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919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1919년,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 있습니까? 네, 바로 3.1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탑골공원, 조선 독립 만세 이런 걸 외친 걸 봐서는 이건 바로 3.1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알 수 있고요. 이 3.1운동이 배경에 되었던 거는 방금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었죠. 아까 나왔던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이나 아니면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자기 민족과 관계된 일은 자기 민족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독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3.1운동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3.1운동이라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은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일제가 이 3.1운동에 겪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3.1운동을 겪고 나서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었고, 우리 민족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동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네, 전두지휘할 좀 통일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네, 우리 민족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당시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의 이제 영향과 관계되었던 것과 그러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것이 될 것이고요. 자, 1번에 정미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것은 정미 7조약이라 해서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퇴위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당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의병이 발생했던 것이 정미의병이고요. 이모군란이 발생했다. 이거는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됐고요. 홍범 심사조가 이제 반포됐다. 네, 이거는 이제 갑오기업 때 발표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대원군 때 했던 것이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가 침략하는 거를 우리가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서양 세력과는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대원군의 의지가 들어가 있던 것이 척화비였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네, 5번으로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겠죠. 자, 18번 문제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니까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와 이제 관계된 것인데, 이번 시험을 보니까 현대사랑 관계돼서 많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 발표 등을 배경으로 이것이 이제 발생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박종철이라는 서울대생이 1980년대 때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에 잡혀가게 됐죠. 근데 경찰에서는 이야기했던 것이
당시 이제 탁이라고 치니까 박종철이 심장 쇼크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박종철이 상당히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물고문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당시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것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었고, 4.13 호원 조치 같은 경우는 당시 국민들이 신군부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민주화되는 정부를 주장을 했었지만, 네,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당시 신군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하지 않고 간선제로 가겠다. 앞으로도 헌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겠다 했던 것이 4.13 호원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전 국민이 분노해서 이렇게 발생했던 것이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민주항쟁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직접 국민이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하 운동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들을 가리키는 거라 보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냐? 네, 바로 2번이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것이 될 것이고요. 자, 조선 물산 장려회가 주도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1920년대 때 자, 물산 장려 운동을 가리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당하고 나서 이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당시에 이제 파견했던 것을 헤이그 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거는 당시에 계몽 단체 중에서 보안회를 가리키는 거라 볼 수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4.19 혁명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니까 밑줄친 이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문제로도 몇 번씩 나오니까 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시기는 1972년도입니다. 이때가 보면은 자, 박정희 정부 때인데 이때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당시에 이제 대탕트라에서 냉전 체제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이제 적대 국가였던 중국하고도 뭔가 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당시에 남한하고 북한도 좀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자 했던 것이 남북 공동성명이었고, 이때 보면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이런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었던 것이 보면은 1990년대 때, 91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보면은 자,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같이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무튼 두 번째 시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가 이제 2000년쯤에 남북 정상회담이죠. 이 남북 정상회담은 당시 남한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고 회담을 펼쳤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쪽에 이제 개성공단을 설치하기도 했었던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기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오니까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몇 번이죠? 네,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고 국제연합이 동시 가입되었다 되겠죠? 바로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되었으니까 이때가 남북기본 합의서를 같이 채택했던 시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에 자원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남북 분단이 이제 되기 전에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하고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단체가 좌우합작위원회였습니다. 이게 1946년도였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산업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는 여러분 보면은 이거 아마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관계가 없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왔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한반도에는 당분간 신탁통치를 하기로 선언을 하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반대 운동을 펼쳤던 걸 이야기합니다. 1945년도였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민족주의자들은 반대했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찬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분열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것이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2000년이죠. 그래서 역시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한국사 7월 모의평가 문제들 다 풀어보았습니다. 예전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니까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국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좀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잘 하셔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6월달이나 9월달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수시로 문제 분석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